자,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이온 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공유 결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금속들이 있다?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었죠. 금속은 전자를 잃고 싶어 한다며, 그리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고 싶어 한다며, 둘 사이의 니즈가 딱 맞아서 전자를 주고받아서 안정해졌다, 옥텟 규칙 만족했다. 이게 이온 결합이었는데, 비금속은 전자를 얻고 싶어 하는 깡패예요. 그런데 비금속 옆에 비금속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서로 전자를 내놔라, 네가 내놔라, 내가 내놔라? 이상하잖아요. 네가 내놔라, 서로 네가 내놔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얘네들은 너가 줘 이러다가 안정해질 수 없는 것이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얘한테 가서 딜을 딱 거는 거야. 야, 내가 원자과 전자가 6개나 있거든. 그럼 나한테는 전자가 2개가 필요해. 근데 옆에 수소가 있는 거야. 이 수소는 원자가가 하나가 있는데 껍질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1개가 더 필요하거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야, 내가 가만 보니까 너 1개 필요한 거 같거든? 근데 나 지금 2개 필요한데 우리가 영원히 싸울 순 없잖아. 그러니까 내 거 하나를 내놓을 테니 너도 하나를 내놔서 우리가 이 2개를 같이 쓰는 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오케이 해가지고 둘이 결합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소의 전자 하나, 요 친구, 그리고 산소의 전자 하나, 요거를 이제 내놓는 거고요. 수소가 내 거 하나 여기 놓을게, 얘도 내 거 하나 여기 놓을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를 2개씩을 같이 쓰기로 딱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같이 쓰는 결합을 우리는 공유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자쌍, 쌍이라는 건 숫자 1을 말하는 거야. 전자 2개, 전자쌍 1개를 공유한다라는 게 공유 결합이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같이 쓰고 있는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런데 산소 봐봐. 요 산소는 전자 봐봐. 하나, 둘, 셋, 넷 같이 쓰기로 한 거니까 여기 4개 생겼죠? 그리고 원래 내 거 하나, 둘, 셋, 넷. 그럼 총 몇 개가 된 거야? 8개. 이게 뭐예요? 옥텐 만족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정해지겠네. 그래서 여기 2개, 요거는 내 거죠? 같이 쓰는 게 아니지. 여기도 2개, 내 거 같이 쓰기로 한 거. 요거를 우리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러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야? 2개인 거야. 그러면 이 안쪽 애들은 이건 세는 거 아니야. 가장 바깥 껍질만 세야지. 그럼 비공유가 2개, 공유가 2개 이렇게 만들어졌지. 근데 전자쌍 1개당 전자가 2개씩이니까 8개가 됐다. 이거를 옥텐 만족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공유 결합이 뭐야?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를 같이 쓰자. 이거를 공유 결합이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건데, 원자들을 언제까지 저렇게 동글뱅이를 잔뜩 그릴 거야? 이거 언제 다 그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루이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는 가장 바깥 껍질 전자인 원자과 전자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잔뜩 그리지 말고 원자과 전자만 점을 찍어서 표현하면 어떨까? 라고 하면서 이거를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자, 하나씩 볼게. 여기 1족 애들 있지? 얘네들은 원자과가 1개, 2족은 2개, 13족은 3개, 14족은 4개, 15 5개, 16 6개, 17 7개, 18족은 원자과 0개. 이렇게 말했잖아. 점을 찍어 봅시다. 자, 탄소가 있다? 탄소 원자과 몇 개야? 4개. 그러면 얘를 하나, 둘, 3개, 4개. 끝! 너무너무 편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소 원자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아무데나 하나 더. 이렇게 2개. 딱 찍어주는 거야. 그럼 5개 찍었죠? 산소는 원자과가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고. 자, 플로린 원자과 7개, 17쪽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이렇게 찍어주니까 완성. 너무너무 좋다. 이거 쓰자. 그럼 수소만 하나 더. 수소 원자과 몇 개야? 1개. 이렇게 찍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같은 족은 어때요? 원자과가 똑같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규소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탄소 대신에 규소를 딱 그려주고 원자과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찍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한번 만들어 볼까? 자, 여기 플로린이 있어. 원자과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옆에도 플로린이 또 있어. 원자과가 이렇게 7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내 거 하나랑 네 거 하나를 좀 같이 써보는 게 어때? 그래서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를 같이 쓰자. 이렇게 해주면 결합 완성. 야, 원 그리다가 이러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럼 이거 안 쓸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근데 모든 과학에는 양면성이 있거든. 이게 너무너무 편한 건 맞아. 근데 편해지는 만큼 진입장벽도 올라가는 거야. 뭐가 달라진 거야?
이렇게만 찍어줘도 안쪽 첫 번째 껍질에 두 개가 있다라는 건 상식이 돼버리는 거야. 만약에 그거 안 보여? 야, 너 화학하지 마라. 넌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안쪽 껍질의 전자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가장 바깥쪽만 이렇게 점을 찍어 표현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그렸던 산소 있죠? 그거를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산소는 원작가가 이렇게 6개를 한번 찍어볼게. 그러면 그 옆에 수소가 와서 내 원작가랑 네 원작가 하나씩을 같이 쓰자. 이게 물인 거야. 아까 전에 그 동그라미 잔뜩 있는 그림과는 아예 클래스가 다르죠? 이거 안 쓸 거야? 쓰겠지. 근데 인간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처음에는 점 찍으니까 너무너무 좋았는데 야, 점 찍기도 좀 귀찮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공유전자쌍 있지? 요 공유전자쌍.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실선 한 개를 그려서 표현해 주기로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 얘랑 결합 몇 번 하는 거야? 공유쌍 하나 있지. 그럼 공유결합 한 개, 실선 한 개. 이러니까 끝난 거지. 자, 여기도 봐봐. 여기 물이 있어. 수소, 산소, 수소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얘랑 결합 한 번 한 거잖아. 이렇게 이어주니까 끝! 너무 좋아!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비공유도 상식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은 점을 찍을 수도 찍지 않을 수도 있는데 찍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여기에 비공유 하나, 둘, 세 개, 전자 6개는 내 걸로 갖고 있다는 거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공유결합이에요. 자,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나한테 부족한 전자를 남과 같이 씀을 통해서 가져오는 게 목적인 거거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전자 한 개를 내놨어. 그럼 남도 한 개를 내놓겠지. 이 둘을 같이 쓰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내가 하나를 내놓을 때마다 전자 하나가 늘어나는 거네. 남의 게 하나가 추가되는 거니까. 그러면 옥텟 만족 전자 8개를 만들고 싶어? 그럼 내 원작가가 최소한 몇 개 있어야 돼? 4개. 내가 4개를 내놓으면 남의 거 4개를 가져와서 8개를 만들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보시면 탄소가 있죠? 얘 원작가 4개야. 몇 개 부족해? 4개. 그러니까 내 거 4개 내놓아서 4번의 결합을 형성을 하면 전자쌍이 4개가 된다.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질소는 원작가가 5개지. 몇 개 부족해? 3개. 그러니까 내 거 3개 내놔서 결합을 3번 형성을 할 거야. 그럼 5개 중에 3개를 쓰고 남는 거 2개 있지? 그걸 나 혼자 비공유 1개로 갖고 있어야지. 그럼 전자쌍의 합은 4개. 자, 16쪽도 마찬가지지. 산소 원작가 6개. 2개 부족하죠. 내 거 2개 내놔서 결합하고 나머지 4개는 나 혼자 비공유 2개로 들고 있어야지. 17쪽 플로린 원작가 7개. 1개 부족하니까 1개만 결합할 거고 나머지 6개는 나 혼자 3개 써야지. 그러면 전자쌍의 합이 4라는 건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쌍 하나당 전자 2개씩이니까 전자가 8개네. 아, 옥텟이구나. 이걸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수소는 하나 있잖아. 그럼 얘는 저 껍질도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하나를 들고 와서 1개를 만들어주면 전자가 2개가 되겠다. 이게 무슨 규칙? 듀엣 규칙.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공유쌍의 수라고 하는 건 이 원자들이 결합을 몇 번 형성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공유쌍과 비공유를 딱 알고 있잖아. 그러면 머릿속으로 팍 하고 이제 암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지. 자, 계속 가봅시다. 자, 이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단일결합은 말 그대로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를 같이 쓰기로 해서 전자 2개를 같이 쓰는 거, 이거를 단일결합이라고 불러. 근데 산소가 산소를 만났어. 그럼 이 산소는 2개가 필요하잖아. 얘도 2개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아예 하나하나 교환해서는 답이 없지. 옥텟 만족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차라리 내가 2개를 내놓을 테니 너도 2개를 내놔서 우리가 이 4개를 아예 같이 써버리는 건 어떨까? 전자 4개, 공유쌍이 몇 개? 2개. 이거를 이렇게 구조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걸 이중결합이라고 부르겠다고. 자, 그럼 질소는 3개가 필요하지. 얘도 3개가 필요해. 그러면 내 거 3개, 네 거 3개를 아예 같이 써서 전자 6개 다 같이 써버리자. 그럼 공유쌍이 몇 개? 하나, 둘, 3개.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이거를 삼중결합이라고 부른다. 그럼 사중결합은 없어. 그런 건 없어. 궁금하시면 대학 가서 할 거야. 그러니까 삼중결합까지만 있어. 요거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됐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성질까지만 딱 정리를 할 건데 이 마지막 성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기가 흐르는 걸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온결합 얘기했었거든. 이온결합은 고체일 때 양이온과 음이온은 있는데 움직일 수 없으니까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액체가 되면 움직일 수 있으니까 흐른다. 수용액은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잘 흐른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거든.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자,
이온 결합한 물이 있어? 얘는 전기 안 흘러. 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얘를 물에다가 녹였어. 그러면 이온들이 쫙 흩어져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수용액일 때는 전기가 어때요? 잘 흐른다. 이게 결론인 거지. 그럼 공유결합은 어떨까? 자,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친구, 설탕을 딱 들고 왔는데 이 설탕이라고 하는 친구는 일단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온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전하를 가진 입자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분자라는 놈들은 말이에요. 전하를 가진 입자라는 자체가 없어. 그러면 전기가 흐르려면 전하를 가진 입자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분자는 전하를 가진 입자가 있다? 그럼 전기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겠지. 상태 중요? 안 중요. 어차피 전하를 가진 입자가 없기 때문에 고체건, 액체건, 수용액이건 전기가 흐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탕 있죠? 고체야. 전기 안 흘러. 얘를 물에 녹였어? 물에 쫙 녹았단 말이야. 그런다라고 한들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그럼 이온 결합과는 뭐가 달라요? 봐봐. 고체일 때는 이온 결합이건 분자건 전기가 흐르지 않았어. 근데 수용액이 되고 나니까 이온 결합은 전기가 흐르는데 공유 결합 물질은 전기가 흐르지 않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화학 결합이고요.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시스템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해요. 안녕!